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톡에서는 Advancing Personal Tracking Through Flexible Human Data Interaction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박사과정과 포스닥에 걸쳐서 진행했던 연구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제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웠던 디자인과 CS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HCI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연구는 퍼스널 헬스 인포메틱스,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리고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퍼스널 데이터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 주된 연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쉬운 정의는 기술을 사용하기 편하고 유용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인간 중심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기술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사용해 보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셀프 트래킹 혹은 퍼스널 트래킹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이나 건강 등의 지표를 기록하는 행위는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일기에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삶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격자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 트래커인데 자신의 다양한 습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퍼스널 헬스 인포메틱스 분야에서는 이런 활동을 셀프 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셀프 트래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넓은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 셀프, 셀프 트래킹을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특정한 포맷과 구조가 있기 때문이고요. 반복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관된 포맷으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셀프 트래킹이라는 연구 용어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널리 행해지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애플 워치로 운동을 트래킹하거나 심박이나 걸음수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32만 5천 개의 모바일 헬스 앱이 주요 앱스토어에 등재되어 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5분의 1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 왜 셀프 트래킹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1만 보 같은 목표를 정해두고 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트래킹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어떤 루틴화된 행동들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래킹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타임라인처럼 충분한 양의 위치 로그가 모이고 나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죠. 셀프 트래킹을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어떤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거나 삶의 두 가지 다른 요소 간의 연관점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커피를 마신 날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커피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다면 커피 섭취와 수면 시간을 트래킹을 하면 됩니다. 이 상황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셀프 트래킹은 퍼스널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루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커피와 수면의 예시로 보면 먼저 우리는 이 컨텍스트에 맞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커피를 몇 잔을 마셨고 언제 마셨는지 그리고 잠은 언제 잤고 수면의 길이는 어땠는지 이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커피와 수면 간의 관계 패턴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야 되죠. 커피를 마신 날과 마시지 않은 날의 수면 패턴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수집과 탐색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액션은 셀프 트래킹의 두 가지 난제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각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두 가지 난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셀프 트래킹이 효과가 있으려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성공해야 되고요. 모아진 데이터를 실제로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앞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왜 어려운 걸까요?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지는 전적으로 개인별 컨텍스트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지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다이어리 스터디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삶의 측면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업무의 산출물을 자신의 생산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었는지 혹은 잡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따졌고요. 혹은 자신의 커리어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무게를 두고 본인의 생산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생산성 트래킹 도구들은 주로 시간 관리에 초점을 두고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쓰이는 토글이나 레스큐 타임 혹은 스크린 타임 같은 앱들이 전부 시간 기반으로 생산성을 트래킹해주는 툴이고요. 이런 툴들은 시간이 아닌 다른 측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생산성 트래킹 툴을 찾기가 어렵겠죠. 이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왜 어려운 걸까요? 현재 통용되는 셀프 트래킹 툴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핏빗이나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 화면에는 주로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앱들의 인터페이스는 주로 최근 7일 같은 근과거의 내역을 보여주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갖는 질문들은 훨씬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월은 작년 5월보다 더 많이 걸었을까? 직장에 다닐 때와 학교에 다닐 때 중 언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까? 코비드-19 이전과 이후 나의 수면 패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흔히 다 가질 법한 질문들이지만 데이터 시각화에 제약이 심한 현재 셀프 트래킹 앱으로는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셀프 트래킹의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박사 연구 주제로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이라는 컨셉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이란 셀프 트래킹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퍼스널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방식에 유연함을 주어서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셀프 트래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는 접근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플렉서블한 어프로치가 왜 중요할까요? 이 원이 셀프 트래킹을 하고 싶은 사람 전체의 풀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툴을 찾아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툴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리서처나 디자이너들이 이런 사람들 각각의 니즈에 맞춘 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스케일러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툴 자체가 플렉서블해져서 사람들의 다양한 트래킹 니즈와 컨텍스트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스케일러블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셀프 트래킹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톡에서는 제가 박사과정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컨셉을 발전시키면서 만들어온 다양한 셀프 트래킹 시스템들과 이를 이용한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플렉서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구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셀프 트래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랙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렉서블한 데이터 탐색을 목표로 스피치와 터치 인터랙션을 활용한 헬스 데이터 시각화 앱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인의 셀프 트래커 제작을 위한 시스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앞에서의 생산성 트래킹 예시로 돌아가서요. 만일 시간이 아닌 다른 측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산성 트래킹을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동료들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알맞은 툴을 찾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펜과 페이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쓰거나 엑셀이나 캘린더 같은 기존에 존재하는 툴들을 트래킹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노션 같은 것들도 많이 쓰죠. 극소수의 사람들은 필요한 툴들을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종이로 트래킹을 하게 되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오버뷰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죠. 셀프 트래킹 목적이 아닌 다른 디지털 툴을 활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익스포트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툴들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엔드 유저들이 셀프 트래커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옴니트랙이라는 모바일 앱을 디자인하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옴니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커피나 식사, 알러지 반응처럼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난 타임스탬프를 빠르게 기록하는 아주 단순한 원버튼 트래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신 맥주나 맛집들을 기록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저널링 앱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핏빗이나 구글 핏과 같은 기존의 트래킹 서비스와 인풋 필드를 연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트래킹 서비스로부터 가져와서 자동으로 기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그날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기록하는 트래커를 만들고 핏빗 밴드로부터 수면 시간만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자동화한 케이스까지 간다면 이제 서로 다른 피트니스 트래커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는 일은 이제 개발자들에게도 REST API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옴니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트래킹 서비스로부터 기록된 뭐 걸음수를 비교하는 간단한 익스페리먼트 앱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통합된 데이터셋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력하면서도 사용성이 좋은 툴킷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풍부한 기능들을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 피처들을 붙여나가면 되는데요. UX 쪽에서는 이런 거를 피처 크립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나이브한 방식은 확장성도 떨어지고 사용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옴니트랙 디자인의 주된 난제도 이런 점이었는데요. 이 폭넓은 범위의 셀프 트래킹을 커버하면서도 단순 명료하고 배우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밸런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존하는 셀프 트래킹 시스템들이 수동 방식의 데이터 인풋과 자동 방식의 데이터 인풋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 방식과 자동 방식을 조합해서 다양한 트래커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의 입력 필드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포맷으로 매뉴얼 인풋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여기에 룰 베이스드 트리거를 통해서 시간이나 이벤트에 기반해서 데이터 입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력 필드와 여러 가지 외부 트래킹 서비스를 연결해서 필요한 값들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단축 패널이나 리마인더와 같은 헬퍼 컴포넌트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트래킹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빌딩 블록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니즈에 맞는 개인화된 트래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데모 비디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반자동 기록 방식의 수면 일지 트래커를 만들고 기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다이어리 트래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임 레인지, 그리고 레이팅, 슬립 듀레이션, 롱 텍스트 3개의 인풋 필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네,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핏빗의 수면 시간을 제가 만든 슬립 듀레이션 필드에 연동을 해줄 겁니다. 연동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9시에 이 트래커에 대한 리마인더를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매일 아침 9시에 수면일지 트래커가 도착을 할 겁니다. 이 리마인더가 도착을 할 겁니다. 리마인더를 터치하면 수면일지 트래커가 바로 열리고 슬립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 핏빗으로부터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주관적인 입력이 필요한 어젯밤 수면의 질과 메모만 적고 엔트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어리 일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옴니트랙의 이런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각자의 트래킹 니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컨텍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옴니트랙을 활용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주간 21명의 일반인들에게 옴니트랙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디플로이먼트 스터디를 수행을 했고요. 3주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트래커를 활발하게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3주가 끝난 뒤 참가자당 평균 4개 정도의 트래커를 사용 중이었고요. 90%의 참가자들이 본인들이 기존에 트래킹하던 것들을 옴니 트랙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참가자는 구글 캘린더를 여행 로그 기록용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옴니 트랙으로 여행 트래커를 새로 만들어서 사진 같은 더 풍부한 컨텍스트 정보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80% 정도의 참가자들이 옴니트랙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기존에 트래킹하지 않았던 새로운 테마를 트래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건강이나 감정, 약 섭취, 커피와 같은 21가지의 다양한 토픽으로 트래킹을 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비슷한 토픽에서도 사람마다 트래커를 만드는 방식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5개의 트래커는 2명의 참가자가 만든 감정을 기록하는 트래커인데요. 이 D19번 참가자의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런트 무드 트래커가 모든 종류의 감정을 기록하는 범용 트래커이고요.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감정의 종류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8번 참가자가 만든 트래커들은 각 감정의 종류별로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 뭔가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 그렇게 종류별로 다른 디자인의 별도의 트래커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고요. 감정의 종류별로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컨텍스트 정보를 모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참가자들의 트래킹 니즈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트래킹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트래커 디자인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참가자는 원래 감정 트래커를 단순히 시간과 감정 점수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트래킹을 진행하는 도중에 감정의 종류를 같이 캡처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 필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유저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일반인들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셀프 트래킹 툴을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다음 단계로 저희는 이런 플렉서블한 셀프 트래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도메인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리서처들이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포맷의 퍼스널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특정한 포맷의 셀프 트래킹을 하도록 트래커를 처방한다든지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저희는 옴니트랙을 확장해서 옴니트랙 for 리서치라는 오픈소스 웹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옴니트랙 for 리서치를 이용하면 프로그래밍 없이 웹상으로 셀프 트래킹 스터디를 디자인을 해서 옴니트랙 앱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수가 있는데요. 리서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양식의 트래커를 배포할 수도 있고 어, 원하는 한도만큼 커스터마이징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옴니트랙 for 리서치가 이용된 2가지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폐증을 주제로 하는데요. 이 자폐증이 다른 질환들과 상이한 점은 이 증세가 나타나는 행동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 환자 개개인이 갖는 목표나 니즈, 어려움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트래커를 통해서 개인화된 자폐 증상을 트래킹하도록 하는 것이 자폐증 환자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한 자폐를 가진 10대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코디자이닝 워크숍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함께 디스커션을 하고 자폐증 문제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 트래커를 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 후에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만든 트래커를 2주간 기록을 했고요. 이 결과 참가자들이 아주 다양한 디자인의 트래커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잔소리를 기록하는 트래커, 여동생과 있었던 갈등 내용 및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트래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트래킹 토픽들은 자폐 청소년들이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기 위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타인과 소통하거나 자신의 감정 기복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이런 개인화된 하루하루의 그들이 맞닥뜨리는 도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개인화된 토픽들을 트래킹하는 행위가 자폐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연구는 그 UC 얼바인에 계신 조은경 씨와 카이스트의 홍화정 교수님이 함께 옴니트랙을 이용해서 수행하셨던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제 유학생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의 코디자인 워크숍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그 유학생 배우자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트래커 만들기였고요. 이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다양한 트래커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 혹은 배우자의 육아 참여,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육아 참여 트래커를 보면 이 참가자는 배우자가 얼마나 육아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 시간과 별점, 혹은 평가 내용, 그리고 아이와 무엇을 해줬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고요. 종료 인터뷰에서 이 참가자는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배우자가 생각보다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본인의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점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셀프 트래킹 툴이 사람들의 개인화된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트래킹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됨에 따라서 트래킹에 대한 니즈 또한 변화한다는 점이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발견점은 이러한 니즈의 변화를 커버할 수 있도록 셀프 트래킹 툴 또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데이터 컬렉션에 초점을 둔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 프로젝트들이었다면 이제 초점을 전환해서 유연한 데이터 탐색을 위한 관점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퍼스널 데이터를 더 잘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랙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먼저 셀프 트래킹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질문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 시간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이나 어떤 이벤트의 전후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셀프 트래킹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질문에서 시간이 주된 차원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퍼스널 데이터의 탐색은 주로 시간 조작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퍼스널 데이터를 주로 소비하는 플랫폼이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의 단점은 일단 화면이 작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트래킹 앱들이 제공하는 시각화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핏빗이나 애플 헬스 같은 피트니스 앱들은 정해진 시간 단위로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더 불편한 점은 아마 몇몇 분들은 이제 과거 특정 지점의 데이터가 궁금해서 이렇게 막 무한하게 스크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단점들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각도로 들여다보면서 비교하거나 과거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연어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자연어를 통한 시간 표현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간결하고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이나 기간을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가 않죠. 이러한 자연어의 강점을 활용해서 저희는 스피치와 터치를 동시에 활용해서 퍼스널 데이터를 유연하게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헤드엔드라는 앱을 디자인하고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헤드엔드의 핵심 인터랙션은 터치를 통해서 스피치 커맨드에 대한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스피치로 커맨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치와 스피치를 동시에 활용하는 인터랙션 방식을 멀티모달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컨텍스트에서 두 입력 방식의 서로 상이한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터치 입력은 스크린상의 어떤 엘리먼트를 가리킬 때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반면에 스피치는 유연한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을 표현하거나 다수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긴 커맨드를 표현하는 데 강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노블티는 이러한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퍼스널 데이터의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데이터 랜드를 사용하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open Data at Hand, and it shows the past 7 days of my data. I will extend the scope. January 1st. Oh, crap! I see my step counts dramatically dropped since mid March, the COVID 19 lockdown. Days I met my step goal. The highlighted days have gotten sparse since March. What about other activities? The sleep ranges also dropped since March similarly. I will take a detailed look at it. First, I will check my recent sleep patterns. Sleep range of this month. Days I woke up earlier than 7:30 a.m. Only 5 days? How terrible. Now I'm curious how my sleep differs from last year's. Compare with last August. The average sleep schedule of this month is shifted by an hour late, and the bedtime and wake time are more irregular this month. What about right before the lockdown? February 2020. Similar difference. Now I want to see the impact of the lockdown from the monthly trend. Show 2020 by month. I can see an upward trend since May. I'm going to bed earlier and waking up earlier. It's a good sign. What about other activities? 네, 사람들이 과연 이런 멀티모달 인터랙션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자신들의 데이터를 탐색할 때 잘 배워서 쓸 수 있을까요? 이전에 멀티모달 인터랙션이 사용되었던 연구들은 주로 데이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주얼 애널리틱스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 멀티모달 인터랙션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익스플로러터리 유저 스터디를 코비드로 인해서 줌과 모바일 스크린 쉐어링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13명의 핏빗 사용자들을 리크루팅을 했고요. 이들은 평균 4년가량 핏빗을 사용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데이터 헤드엔드를 설치를 했고 20분가량 자신들의 핏빗 데이터를 데이터 헤드엔드로 자유롭게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고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Think Aloud 방법론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스터디 결과 저희는 사람들이 터치와 스피치를 전략적으로 섞어서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일단 참가자들이 수행했던 전체 오퍼레이션 중에
약 절반가량이 스피치 모달리티를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 커맨드 중에 70%가 시간 파라미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기간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한 쿼리를 날린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스피치를 통해서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을 빠르고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임의의 기간들을 순식간에 오갈 수 있고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시멘틱에 기반해서 원하는 대로 시간이나 기간을 표현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스피치에 기반한 시간 조작이 퍼스널 데이터의 탐색을 효과적으로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데이터랜드가 개인의 헬스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스피치 커맨드를 수행하려면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소리내서 표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스마트폰에다가 뭐 작년에 몸무게 가장 높았던 날이 언제야?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민망하겠죠.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스피치 인터랙션이 실생활에 정착을 하려면 멀티모달 인터랙션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퓨처 리서치 토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 어프로치를 적용한 제 과거 연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트래킹 툴들은 퍼스널 데이터의 수집이나 소비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플렉서블한 셀프 트래킹 툴들은 사람들의 니즈나 기존의 툴들이 가진 기능들을 100%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 툴이 가진 유연함 자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래킹 토픽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혹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렉서블한 어프로치가 주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나 센싱 기술이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더 다양한 헬스 데이터나 행동 데이터를 더 높은 집적도로 모으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방대한 양의 퍼스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모아진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의 핏빗 앱과 지금의 핏빗 앱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갭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 리서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향후 연구 비전은 이런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 어프로치의 연장선상에서 시스템을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셀프 트래킹 프랙티스를 도와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우선 사람들이 트래커의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더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빠진 파트들을 채워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셀프 트래킹 툴들은 데이터를 캡처하는 파트와 데이터를 보여주는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는 데이터를 모아주는 모션 센서와 액티비티 링 같은 시각화 피드백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제 과거의 프로젝트들은 이 중에 데이터 캡처 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저 스터디를 통해 배운 점은 사람들이 데이터 디스플레이에도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주된 채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생리 사이클을 트랙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래의 사이클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의 시각화들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좀 더 총체적인 트래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 디스플레이에도 엔드 유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트래킹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컴팩트한 차트를 만들어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위젯에 띄워놓는다든지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차트에 대한 이해도와 리퀘어먼트를 이해하고 일반인들이 쓰기 쉬운 비주얼라이제이션 어서링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젠다를 통해서 저는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저블 트래커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옴니트랙과 데이터 헤드엔드 같은 시스템들은 사용자가 자신이 무엇을 트래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위해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는 어떻게 하면 아직 셀프 트래킹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이드해서 플렉서블 셀프 트래킹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저는 앞으로 시스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개입해서 트래킹에 가이던스를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죄인이라는 새로운 유저가 있고 수면 트래킹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수면 트래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젯밤 꿈과 같은 입력 필드를 추천해 준다든지, 더 나은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시스템이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래킹의 목적이 현상 유지인지 개선인지 그런 것들을요. 시스템이 폰에 연동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인식하고 그것을 트래커에 연동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인텔리전트 서포트는 트래커 디자인 스키마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트래커를 장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수정한 히스토리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밴드 앱 같은 경우에는 핏빗이라는 서비스를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최적화된 데이터 탐색을 지원했었는데요. 제 다음 의문점은 스키마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커스터마이저블 트래커로 모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커스텀 트래커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 데이터 스키마나 시멘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합한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하고 자연어 쿼리를 이런 이메일 데이터셋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퍼스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즈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트래커의 스키마로부터 시멘틱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향후 연구는 먼저 데이터 디스플레이 쪽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향상된 커스터마이저블 트래커를 라지 스케일로 배포해서 트래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히스토리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다음 아젠더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고요.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셀프 트래킹 어시스턴트를 디자인하는 것이 이 어젠다의 최종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제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머신러닝과 AI, NLP,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분들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연한 인간 데이터 인터랙션을 통해 셀프 트래킹을 발전시켜온 저의 여정과 미래 비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옴니트랙에 대한 질문이신지 데이터 랜드에 대한 질문이신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두 개 다 설명을 드리면, 옴니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핏빗 외에 2017년에 수행되었던 연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조본이라는 스마트 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밴드, 그리고 구글 핏, 그리고 핏빗 이렇게 네 가지 트래킹 소스를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조본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이 되어서 이제 아마 가 별로 없을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핏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헤드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저 스터디를 위해서 사용자층이 가장 넓은 핏빗을 기반으로 앱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는 이제 애플 헬스를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이게 이제 리서치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캐주얼한 컨텍스트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검증은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어렵고요. 보통 이제 이런 감정 같은 주관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걸 측정하는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그리고 그 감정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 가장 이제 시간의 갭이 적은
상황에서 기록을 한 경우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 같은 주관적인 지표들을 기록하는 메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옴니트랙과 비슷한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즉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식들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 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감정을 이제 단추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가장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 감정 상황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어났던 시기에 즉시 기록하거나 혹은 바로 근미래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도 지금 많이 계속 이 옴니트랙을 디자인했을 때부터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난제는 이제 옴니트랙 자체가 그 토픽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종류의 토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범용적인 툴이다 보니까 이런 그 비헤비얼 체인지까지 일어나는 그런 인터벤션들은 그 보통은 토픽에 맞춰서 다른 효과적인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터벤션 방식까지 이제 범용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아직 더 향후 연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장 습관 개선이나 건강 향상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좋은 데이터 시각화나 데이터 피드백 혹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커멘데이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 그런 피드백 부분인데, 이런 피드백 부분을 커스터마이저블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 수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는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그 셀프 트래킹에 관련된 연구들이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활용될 소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나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분야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저는 더더욱 더 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